혹시 누군가의 말보다 먼저 다가오는 미묘한 몸짓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말은 숨길 수 있어도 감정은 몸짓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작은 시선, 가벼운 손길, 옷매무새를 고치는 행동 속에 담긴 의미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김은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말보다 먼저 다가오는 감정의 몸짓이라는 주제로 중년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와 그 속에 담긴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이성 관계에서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그 신호들을 존중하며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집에 아무도 없어요. 말 속의 초대.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집에 아무도 없어요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사실 전달 같지만 상대의 귀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호감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이 말이 은밀한 초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마음속으로 호감을 품고 있던 여성에게서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실래요? 처음에는 단순한 편의 제공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의미를 찾으려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이 말이 단순히 혼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같은 해석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무심코 내뱉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감과 긴장감이 흐르는 이성 관계라면 이 말이 가지는 무게감은 달라집니다. 말보다 감정이 앞서 전달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숨은 의미를 느낀 순간 말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다는 표현은 사실상 상대방이 함께 있어도 괜찮다는 허락의 뉘앙스를 풍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시기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표현 대신 이런 간접적인 신호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와 분위기를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목소리의 톤, 시선, 미소, 그리고 공간의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말 한마디에 담긴 의도를 읽는 것은 결국 세심한 배려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정리하자면 집에 아무도 없다는 단순한 말이 이성 관계에서 감정적 초대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는 오롯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기대보다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읽어가는 과정이 진정한 관계를 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2. 무릎 위 손길로 드러나는 심리적 거리. 이성 관계에서 무릎에 손길이 닿는 순간은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신체 언어가 말보다 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곤 합니다. 무릎 위에 살짝 손이 얹어지는 행동은 이 정도 거리는 괜찮다는 마음의 허락이자 친밀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는 지인과 함께 저녁을 하던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 여성이 순간적으로 그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농담을 하며 웃는 상황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서 그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당신과의 거리가 불편하지 않다는 신호를 확실히 받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릎에 닿는 손길은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분명한 감정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이 말해주는 신호는 쉽게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손이 닿은 후에 상대가 미소를 짓거나 대화를 더 깊게 이어가는 경우라면 그 친밀감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단순한 접촉인지 아니면 마음이 담긴 신호인지 궁금해진 적이 있을 겁니다. 무릎 위의 손길은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성급하게 해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관계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손길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단순한 신체적 행동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줄이려는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읽어내는 지혜는 결국 세심한 관찰과 존중 속에서 자라납니다. 3. 손끝과 손목이 말하는 괜찮다는 신호. 신체 언어 중에서도 손끝과 손목의 움직임은 감정을 가장 섬세하게 드러냅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의 허락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손을 잡을 듯 말 듯 혹은 손목에 가볍게 스치는 손길은 이 정도는 괜찮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의 경험이 좋은 예가 됩니다.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옆에 앉은 남성이 말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목에 손끝을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불편함보다는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후 대화가 더 부드럽게 이어지고 서로 웃음이 많아진 것을 보면 손끝이 전해준 메시지가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던 것이죠. 손끝이나 손목에 닿는 스침은 강렬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작은 신호가 반복되면 상대에게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입니다. 손목을 잡아 끌지 않고 단지 살짝 스치는 수준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친밀한 허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연히 닿은 손끝이 마음을 흔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 짧은 접촉이 상대의 진심인지 단순한 우연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신호를 올바르게 읽어내려면 상대의 표정과 눈빛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눈길이 함께 머무르고 표정이 부드럽게 풀려 있다면 이는 분명한 긍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손끝과 손목의 스침은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 괜찮다는 작은 허락의 사인입니다. 다만 그 해석은 서두르지 않고 존중을 기반으로 살펴야만 관계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신호를 읽는 힘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세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4. 반복되는 가벼운 스킨십의 감정 코드. 이성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가벼운 스킨십은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감정을 드러내는 은밀한 코드일까요?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신체적 표현이 말보다 더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다가옵니다. 가볍게 어깨를 툭 치거나 팔을 스치듯 만지는 행동이 몇 번이고 이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친밀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직장 동료와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함께 일하다가 웃음을 주고받는 순간마다 상대가 그의 팔을 스치듯 건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버릇이라 생각했지만 몇 차례 반복되자 그는 그 행동이 자신을 향한 특별한 관심의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더 깊어지고 자연스러운 신뢰가 쌓였다고 합니다. 가벼운 스킨십은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신과의 거리가 이 정도는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크지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호감과 설렘을 몸짓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손길이 유독 자주 다가온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마음의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성급하게 해석하지 않고 상대의 태도와 분위기를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상대가 진정으로 편안해하는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반복되는 가벼운 스킨십은 단순한 스침 이상의 감정 코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올바르게 읽어내는 능력은 결국 존중과 세심한 관찰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만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5. 술자리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본심.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 술자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무대가 되곤 합니다. 평소에는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술기운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특히 은근한 호감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 한마디가 평소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최 씨는 오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늘은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의 상대가 술 한두 잔에 얼굴이 붉어지며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그냥 옆에 있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상대의 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술자리는 억눌렸던 감정이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술 기운에 의한 충동적 행동인지 아니면 진심이 섞인 표현인지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술자리에서만 드러나는 행동이라면 단순한 실수일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일관된 태도와 따뜻한 시선이 함께한다면 그건 진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술자리에서 평소와 달리 더 다정해진 상대의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궁금해진 적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성급히 받아들이기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태도와 감정이 이어지는지를 지켜보는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술자리에서 드러나는 감정은 마음의 본심이 엿보이는 창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순간적인 감정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힘은 결국 상대를 존중하고 기다리는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마음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6. 옷차림 평가 속 숨은 어필의 의미.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이 단순한 칭찬 속에도 숨겨진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는 옷차림을 평가하는 말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외모와 스타일을 눈여겨본다는 것 자체가 관심의 신호이기 때문이죠. 부산에 거주하는 60세 장 씨는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만날 때마다 그녀는 그의 옷차림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넥타이가 젊어 보이네요. 이 색깔이 얼굴에 잘 받으세요. 단순한 대화 같지만 반복되다 보니 장 씨는 이 사람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옷차림 평가 속에는 당신을 잘 보고 있다,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칭찬일 수도 있지만 관심이 없다면 굳이 매번 외모를 언급하지는 않겠죠.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이런 표현은 자신도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무언의 어필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유독 자주 옷차림을 칭찬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것이 단순한 말인지 아니면 호감의 신호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신호를 읽을 때는 상대의 시선과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옷차림 평가 후에 미소가 이어지고 대화가 한층 부드러워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옷차림을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칭찬하는 행위는 이성 관계에서 은밀한 어필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의 의미를 존중과 배려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 따뜻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 너머에 숨어있는 마음을 느끼는 감수성입니다. 7. 옷매무새 정리로 나타나는 유혹의 의도. 이성관계에서 상대가 갑자기 옷매무새를 고치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단순히 불편해서 고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중년 이후의 만남에서는 이 행동이 은밀한 유혹의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 앞에서 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셔츠 단추를 정리하는 모습은 당신 앞에서 더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투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0세 윤 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 여성이 거울을 흘끗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옷깃을 정리하더니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씨는 그 순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을 가꾸는 동시에 상대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호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순간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거나 미소가 더해진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앞에서 유난히 옷차림을 신경 쓰던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그 순간 느껴지는 은근한 긴장감이 단순한 정리인지 감정의 표현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다른 호감의 신호와 함께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온매무새를 정리하는 모습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이성 관계에서 충분히 유혹의 의도로 읽힐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섣부른 해석은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의 행동 속에 숨은 감정을 느끼려는 세심한 관찰과 배려입니다. 8. 농담에 숨겨진 감정 표현의 방식.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고백보다는 농담을 통해 감정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스러운 말 속에 숨어있는 뉘앙스는 겉으로는 웃음을 주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요. 대전에 거주하는 57세 박 씨는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상대가 자주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 집에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라며 농담을 던졌는데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반복되자 단순한 농담이 아님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을 보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고 그때서야 그는 그녀의 감정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농담은 감정을 가볍게 포장해 전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부담스럽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 농담은 마음을 살짝 열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호감을 가진 사람에게만 반복적으로 같은 농담을 던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은밀한 감정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농담 속에서 미묘한 의미를 느낀 적 있나요? 웃음으로 넘겼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는 말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농담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과 함께 나오는지입니다. 농담 뒤에 머뭇거리는 눈빛이나 진지한 미소가 더해진다면 그것은 분명 마음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농담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섬세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는 결국 상대를 존중하고 세심히 살피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웃음 속에 숨어있는 진심을 느끼는 순간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9. 시선의 흐름으로 읽는 무의식적 본능. 이성관계에서 가장 솔직한 감정의 표현은 바로 시선입니다. 말로는 숨길 수 있어도 눈빛과 시선의 흐름은 쉽게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호감을 가진 상대 앞에서는 눈길이 자꾸 머무르고 시선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이 씨는 모임 자리에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는 대화를 나누지 않을 때에도 자꾸 그의 쪽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부드럽게 웃곤 했습니다. 그 반복되는 시선 속에서 이 씨는 확실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선의 흐름은 무의식적인 본능을 드러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잘 가지 않지만 호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꾸 시선이 향합니다. 특히 눈이 자주 마주치거나 상대가 시선을 피하면서도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무언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눈빛이 평소보다 오래 머무른다고 느낀 적 있나요? 그 순간 단순한 시선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시선이 일시적인 것인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선의 흐름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본능입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반복되는 시선은 마음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를 올바르게 읽어내는 지혜는 결국 존중과 섬세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눈길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몸짓으로 표현되는 중년 여성의 감정. 중년 여성의 감정은 말보다 몸짓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직접적인 언어 표현 대신 눈빛이나 자세, 작은 손동작 같은 비언어적 신호가 감정을 대신하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오랜 경험 속에서 감정을 좀 더 은근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익혀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박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꾸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잔잔하게 웃으며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처음엔 단순한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행동이 자신과 대화할 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박 여사님이 상대에게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무언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몸짓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다양합니다. 다리를 상대 쪽으로 향하게 두거나 대화 도중 몸을 살짝 기울이는 행동, 손을 자주 움직이며 긴장을 드러내는 모습 등이 모두 감정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웃으면서도 눈빛이 오래 머무르는 경우, 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몸짓에서 미묘한 감정을 느낀 적 있나요? 말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던 순간 말입니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는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것이기에 더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정리하자면 중년 여성의 몸짓은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직접적인 고백이 없어도 몸의 방향과 작은 제스처에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무조건 유혹으로 단정 짓지 않고 존중 속에서 차분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몸짓 속에 담긴 진심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중년의 관계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룬 다양한 신호들, 즉 집에 아무도 없다는 표현 속의 초대, 무릎 위의 손길, 손끝의 스침, 반복되는 스킨십, 술자리의 본심, 옷차림에 대한 칭찬, 옷매무새의 정리, 농담에 숨어있는 의미, 시선의 흐름, 그리고 몸짓으로 드러나는 감정까지 모두 결국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복잡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은근하게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보내는 신호를 성급하게 해석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진심을 기다려주는 여유가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3 하나 남겨주시면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